김하성 vs 오타니. 빨리 넘어가시죠. 네. 직업 속 숨은 이야기를 샅샅이 살펴보는 오늘의 직진! 정용검 스포츠캐스터와 함께 2부 시작합니다. 2부엔 특별한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정용검 캐스터님의 찐 라이프를 살펴볼 수 있는 What's in my SNS입니다. SNS를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사진은 너무 귀여워요. LG 트윈스 팬이셨나봐요. 그런데 누가 캐스터님이세요? 그러니까 LG 트윈스가 창단했을 때는 트윈스가 쌍둥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처럼 탈을 씌우는 게 아니라 진짜 쌍둥이 선발대회를 열어서 초창기 몇 년 동안은 마스코트 선발대회를 열어서 1등한 사람들이 그 역할을 했는데 저 사진에서 누군지 저희 가족들도 아직 정확히 못 찾았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님은 확신에 차서 오른쪽이 저고 왼쪽이 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반대거든요.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오른쪽이 저고 왼쪽이 형이다 그랬는데 저 둘을 자세히 보면 왼쪽이 조금 더 어렸을 때 잘생겨 보여요. 그래서 저랑 형은 둘 다 자기가 왼쪽이라 그러고 오른쪽은 아무도 아니다. 뭐 엄마 말이 맞겠죠. 설마 자기 아들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서 쌍둥이 마스코트라고 써있군요. 그럼 언제부터 스포츠 캐스터의 꿈을 가지신 거예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약간 쭈구리 출신이어가지고 아나운서는 언감생심 꿈꾼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출연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 못하고 지금 이 카메라 뒤에서 연출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진짜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랑 뭔가 일도 하고 싶고 내가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싶고 근데 이게 꿈이 바뀌게 된 게 뭐냐면 대학 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제가 이제 댄스 동아리를 하게 됐는데 댄스 동아리요? 춤 시키지 말아요. 죽어도 안 할 거니까. 너무 궁금한데. 때려 죽여도 안 할 거니까 시키진 않으시는 조건인데 아무튼 그러면서 공연을 하다 보면 사회자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대학생들이 공연할 때는 이렇게 전문적인 사회자님을 초청할 수가 없으니까 제일 잘 까부는 애가 해요. 그때 핀 조명과 마이크 잡았던 그 기억이 너무 좋았어서 아나운서를 해보자 라고 해서 준비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스포츠 아나운서 시험은 혹시 몇 번 만에 붙으셨어요? 그리고 시험에서 떨어지면 그 좌절감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못해도 30번은 지원했을 것 같아요. 지방에 있는 방송국이나 인터넷 방송국이나 다 포함해서 30번 정도는 최소 했을 것 같은데 사실 떨어지는 게 훨씬 더 익숙하죠. 근데 약간 그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졸업을 하기 전이었고 이러니까 뭐 내가 일할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여긴 붙어도 문제야 약간 이런 마인드로 좀 긍정적으로 극복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지금은 당연히 준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포안해서 다음에 시험 보면 되지 난 사실 연습하는 마음으로 봤었어 이렇게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그런 멘탈 관리에 되게 도움이 됐군요. 무조건이죠. 스스로 내 자신을 갉아먹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그럼 카메라 테스트나 실무 면접을 잘 볼 수 있는 꿀팁 있을까요? 카메라 테스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어요. 카메라 테스트는 사실 저는 카메라 테스트에서 떨어진 적이 꽤 많아요. 제가 생각하는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심사위원분들과 대화를 하는 단계 전형까지 올라갔을 땐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어서 이제 면접을 보면 듣고 계신 심사위원한테 추상적으로 말하지 말고 이 사람 머릿속에 저를 사진이나 그림으로 기억되게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세요. 이런 추상적인 질문에 대부분 전 진짜 와서 열심히 할 수 있고요. 저는 뭐 야구 얼마나 많이 알고요. 최선을 다해 후배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했던 답변은 이거였어요. 앞에 계신 심사위원들을 보고 방송하기 전 이 단계까지는 지금 제 힘으로 왔다. MBC 드림센터 2층에 보면 B스튜디오에 검은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의자에 오늘 시험을 보면서 제가 처음 앉아봤는데 앞으로도 그 의자에 앉아서 계속 방송할 수 있게 만드는 건 앞에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그 선택을 오늘 저한테 해주시면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아, 진짜요? 진짜. 그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검은 의자에 앉아있는 이미지로 그려져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은 앞으로 걔 누구야 검은 의자. 걔 뽑아. 걔 괜찮던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볼 때 항상 본인을 사진이나 그림으로 기억되게 만드는 화법을 연습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이거 진짜 꿀팁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저도 써먹을 수 있을 만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요거 하나로 그냥 여태까지 붙어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요거 사진 요거 그림 하나. 저도 이거를 꼭 써먹겠습니다. 이렇게 네. 적어가지고. 자, 그럼 다음 피드 한번 볼까요? 헉!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데 제가 사진 보자마자 졌어요. 졌고요. 야구 팬이라면 모두 다 부러워할 것 같은데요. MLB 개막전 중계를 맡으셨죠? 진짜로. 그러니까 공식 개막전은 뭐 제 선배였던 한명재 캐스터가 맡으셨고 그 개막 시리즈 2번째 경기를 제가 함께 했는데 이건 정말 너무 역사적인 순간에 같이 있는 거여서 야구 캐스터 중에 한 명으로서 저 경기 없는 날도 그래서 다 제가 중계 아닌 날도 가서 봤던 게 그러니까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해하실 게 세계 최고의 야구 리그가 우리나라에서 개막전을 한 거예요. 정식 경기를. 우리나라에 막 다양한 팀들 오고 막 유명한 선수들 와서 경기를 하는데 그거는 다 프리게임이라고 해서 그냥 약간 친선전. 그냥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온 느낌이 강한데 이거는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 온 것도 물론 맞긴 하지만 공식 경기고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메이저리그가 대한민국에 와서 개막전이라든지 경기를 한다는 건. 그래서 너무 뜻깊었고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알기론 티켓 예매가 되게 치열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중계하시면 경기도 그냥 공짜로 볼 수 있고 약간 그렇지 않나요? 이 얘기 제일 많이 해요. 이 얘기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막전 할 때 중계가 아닌데 가서 봤다고 말씀드렸어요. 네네네. 그때는 저도 치맥을 먹으면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경기를 중계할 때는 선수들 분석을 해가면서 플레이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집중해서 봐야 되죠. 스포츠를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보면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실수를 하면 큰일 난다라는 압박감 속에서 일하면 너무 뿌듯하고 기분은 좋지만 행복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그 경기를 치킨과 맥주를 먹으면서 봤을 때는 행복했다.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현장의 열기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와, 열기도 열기인데 진짜 미국인 것 같아요. 고척 스카이돔을 들어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스태프들이 아니라 막 해외 각지에 일본, 막 미국 여기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와서 네 인종도 다양하고 거기에 라틴계 쪽 분들까지 와서 여기 뭐야 어디야 이런 생각도 들고 모두가 하나가 돼서 경기 즐기는 게 느껴지니까 너무 지금도 약간 벅찰 정도로 행복했던 순간이에요. 네. 그런데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왜 한국에서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메이저리그가 첫 번째는 어찌됐건 간에 한국 메이저리거들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메이저리그 열기도 어느 정도 있고 야구라는 종목 자체를 많은 나라가 하진 않아요. 축구처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산업성이 높은 리그가 있기 때문에 또 저변 확대를 위해서 온 것도 맞지만 이번에 쿠팡 플레이에서 사실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걸 유치한 건 맞아요. 사실 스포츠도 이제는 정말 산업화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스포츠 산업적으로 접근해서 쿠팡 플레이가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그리고 최고의 시청 경험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성사가 된 거라 사실 전 개인적으로 쿠팡 플레이에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있긴 해요. 물론 저를 써주고 출연료를 줘서도 있지만 그쵸. 이러한 대회 자체를 열게 그만한 투자를 정말 많은 금액을 투자를 했다는 거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스포츠캐스터님의 개인적인 팬, 네, 어느 쪽 팬이신지 조금 조심스럽게. 전 다저스 팬이었습니다. 물론 코리안 메이저리거는 샌디에고에 가야겠어요. 김하성 선수랑 고우석 선수가 샌디에고 유니폼 입긴 했는데 류현진 선수 때문에 사실 저도 메이저리그에 좀 빠지게 됐고 10년 동안 그 중계를 하게 된 건 류현진 선수가 LA 다저스에 가서고 제가 가장 많이 중계를 한 팀이 LA 다저스예요. 그래서 그 팀의 지금의 감독님께서 들어오시기 전부터 중계를 했고 거기에 선수들을 이미 다 알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김하성 선수 자체는 응원하지만 다저스가 이기길 바랬다. 네. 이게 편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질문 가겠습니다. 김하성 vs 오타니.
김하성. 네. 김하성이죠. 오타니 선수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래도 김하성 선수가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넘어가시죠. 네. 다음 피드는 최강 야구 사진이네요. 최강 야구 때문에 퇴사를 하셨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맞아요. 저는 사실 집도 지금 사는 집이 아니고 이제 집도 나중에 살기 위해서 회사가 있는 근처에 일산 드림센터 근처에 얻어놨었고 MBC 스포츠 플러스의 일원이라는 게 되게 자부심도 있고 프라이드도 있었고 회사 생활도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최강야구 제안이 오셨고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저보다 저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주시면서 같이 함께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까지 해주셔서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MBC 스포츠 플러스라는 회사에 소속돼서는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찾았는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이 자리에 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가서 저는 최강야구가 성공할 거란 확신이 있는데 그 성공과 다른 사람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결혼도 아직 하지 않았고 나 혼자 먹고 사는 거 내가 못하겠냐 마음으로 도전한다고 해서 퇴사를 하게 됐어요. 그럼 이제서야 지금에서야 네. 진짜 퇴사하기 잘했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인가요? 통장 볼 때요. 너무 짜릿하겠다. 근데 그건 사실 뭐 그렇게 큰 돈 아니라 사실은 네. 농담이고 제일 행복한 건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진짜 많아졌어요. 사실 지금 이 프로그램을 녹화하고 있는 것도 과거에 저였으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관심을 갖거나 스포츠캐스터의 직업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으면 첫 번째 섭외 대상은 제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최강야구를 하게 되면서 나와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얼굴과 이름을 알리게 되면서 정말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댓글을 보니까 야알못이었는데 용검님 중계로 야구가 재밌어지고 이젠 최강 야구가 삶의 낙이에요.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귀에 쏙쏙 잘 들리고 진심으로 응원하는 모습이 완전 나와 같다는 이런 말을 또 해주시고 또 늘 직관하는 최강 야구 팬. 우리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는 모습이 최고의 MVP입니다. 하트. 칭찬 사르네요. 네. 최강 야구 시작하시고 인기를 좀 실감하시는 편이세요? 엄청 실감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밖에 다닐 때 알아보는 분들이 진짜 많아지긴 했어요. 네, 진짜 많아지긴 했어요. 근데 아직 막 제가 정말 유명한 연예인들처럼 막 갈 때 막 뭐가 신경 쓰이고 막 이런 건 전혀 아닌데 어떤 식당이나 들어갔을 때 최강야구 잘 보고 있어요라고 하던지 아니면 제가 일하는 공간들이 보통은 대부분 스포츠 현장들이 많잖아요. 거기에는 대부분 스포츠를 어느 정도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최강야구에 대해서 뭐 엄청 열성적인 팬분들도 있고 뭐 소프트하게나마 알고는 있어서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서 막 인기를 체감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팬분들의 그런 마음을 되게 공감하는 게 조금 더 이제 캐스터님은 감정을 담아서 중계하시지 않나요? 맞아요. 전에는 사실 스포츠 중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중립성이었거든요. 근데 최강야구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니, 최강몬스터즈가 지금 7할 승률 못 지키면 나도 일자리를 잃게 생겼는데 내가 누구를 응원하겠어요. 우리 몬스터즈를 응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중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중계 자체도 재밌고 감정적으로 더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어떤 선수가 실수를 하거나 실책을 하면 과거에는 그냥 일반 프로 경기를 중계할 때 아쉽네요 이러고 말하는데 지금은 실책을 하고 이닝이 끝났어요. 그러면 쟤 왜 저러는 거야 진짜 약간 이런 마음이 돼요. 그래서 또 더 재밌게 중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온 감정을 담아서 중계를 하실 때 소리를 지르거나 높은 톤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톤을 조절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의도적이긴 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안타입니다. 담장 넘어갑니다. 홈런입니다. 역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른쪽에 안타입니다. 담장 넘어갔어요. 역전에 성공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보고 계신 분들도 확실히 딱 들었을 때 느끼는 희열감이 달라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를 좀 두는 것 같긴 해요. 방금 저도 살짝 들었는데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뒷부분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을 담아야 한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캐스터라고 하면 중립적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중립적인 부분과 어떤 깔끔한 진행만 생각하시는데 캐스터님처럼 다양한 스타일을 가진 캐스터님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직 좀 어렵긴 해요. 예전에 정통 중계를 할 때처럼 지금도 중계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무래도 한 팀 위주로 하는 중계를 회사를 나오고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반대로 이런 걸 굉장히 나쁘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의 접점 찾아가는 건 앞으로 저도 노력해야 될 역할인 것 같고 어찌됐건 중계방송은 사실 다른 종목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쇼로서 뭐 예능이나 드라마랑 향후에는 앞으로 어찌됐건 경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이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더 희열을 느끼고 뭐 느슨하게도 풀어졌다가 편안하고 재밌게 웃으면서 보다가 긴장을 딱 하게 만들어서 그 긴장감 속에서 보게 하게 하는 이런 역량을 갖고 있는 캐스터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프로 농구 선수였던 전태풍 씨랑은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네, 저랑 같이 네. 요즘에 또 클리퍼 비전이라고 LA 클리퍼스 한국어 중계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스포츠 캐스터를 하다 보면 스포츠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뭐 연예인을 보듯이 스포츠 선수를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이랑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친해지거나 식사하게 되거나 친구가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긴 한데 이런 거를 좋아하고 그렇게 되고 싶은 분들한테는 뭐 요즘에 말하는 덕업일치? 뭐 이렇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도 가끔 놀라긴 해요. 제가 되게 좋아했던 농구 선수 김태술이라고 있거든요. 네. 김태술이란 농구 선수랑 지금 거의 제 베프가 돼서 네, 그냥 그 친구가 살다가 나간 집에서 제가 지금 살고 있고. 진짜요? 네. 그리고 시간이 나면 가장 먼저 연락하거나 보려고 하는 게 그 친구고 이렇게 베프가 되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찌 보면 플러스 알파로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중계 일도 하면서 내가 진짜 팬인 사람도 응원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친해질 수도 있는 계기가 되고 음, 정말 좋은 직업이네요. 네. 자, 이렇게 수다를 떨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저 너무 아쉬운데 어떡하죠? 근데 저도 이제 다음 일정이 그러시구나. 네. 자, 구독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스포츠캐스터를 꿈꾸시는 분들이 아마도 이 방송을 보셨을 텐데 스포츠캐스터라는 직업 정말 매력이 있습니다. 저도 너무 행복하게 이 직업을 이행하면서 살고 있고요. 여러분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계속해서 이 스포츠캐스터가 되기 위한 꿈 놓치지 말고 꼭 이뤄내시길 바라겠고 스포츠캐스터가 아니시더라도 어찌됐건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꼭 본인이 언제 행복한지 찾으셔서 그 행복함 계속해서 오랫동안 누리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의 직진 스포츠캐스터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그라운드의 숨은 히어로라는 수식어가 딱 맞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린 내일의 꿈을 향해 오늘도 직진! 안녕! 고맙습니다.